네, 드림플러스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함께 기획했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이번 시간에는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정기주총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이 자료 언제 주냐, 그리고 발표 자료는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주총을 앞둔 서면을 모두 준비를 했고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께 모두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제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드림플러스를 통해서 서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죠. 주총은 열어야 되는 겁니까? 안희철 변호사님? 네, 당연히 열어야죠. 네네. 특히 3월이 아니라 정기 주총은 이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만약에 열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셔야 됩니다. 네,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하나를 먼저 뽑아왔는데 스크린에 표시가 될까요? 네,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스타트업은 대부분 업무 R&R이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총과 IR 관련 준비 사항과 각 부서 및 담당별 R&R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대표이사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 웨비나에 접속하신 분들께서 해당자이실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이홍구 변호사님 경험해 보시기로 어떤 분들이 많이 하세요, 이 일을? 이거는 정말 회사의 진리의 케바케로 어디 각자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각 부서를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눠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대관 관련된 업무랑 같이 일을 하시면서 주총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제 같은 계열회사 포함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스타트업은 대부분이 비상장이기도 해서 좀 여러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해당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하네요. 자, 여기 재밌는 질문이 먼저 있어서 요거부터 하고 나올까요? 꼴 보기 싫은 주주 대응에 대한 팁이 있으신가요? 네, 웃고 계시는데 우리 이나영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우선은 굉장히 좀 재미난 질문인데요. 꼴 보기 싫은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갖고 계신 주주로서의 권리 자체를 뭐 제한하거나 박탈하시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해당 주주분이 주주총회에 와서 이제 너무 주주총회를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분께서 이제 뭐 퇴장이라던가 발언의 중지를 명령할 수는 있고요. 사실은 꼴 보기 싫은 주주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그분의 주식을 사서 그분을 더 이상 주주가 아니게 만드는 방법 말고는, 근원적으로 그분이 주주가 아니게 만드는 거 말고는 딱히 뚜렷한 방법은 크게는 아쉽게는 없어요. 아쉽게도 그거는 조금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참고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주주가 된다는 건 사실 이제 그 회사에 자본금을 넣어준 분이잖아요. 고마운 분. 비상장일 때는 사실 그 숫자가 좀 적어서 이런 질문도 있기는 한데, 띄워볼게요. 주주 간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할 때 협상 전략에 대한 팁이 있으신지요? 최근에 조원희 대표 변호사님께서 협상과 관련된 강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희철 변호사님 여기에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어렵죠.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거하고 관계가 거의 없는 질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주주들하고 협상을 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율할 때는 각 주주마다의 역할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주주라고 해서 그 주주가 다 똑같은 주주가 아닙니다. 누구는 재무적 투자, 그러니까 FI 투자를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를 했고, 누구는 전략적 투자, 그러니까 같은 협업 등을 하기 위한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를 한 그런 전략적 투자자가 있고, 누구는 엔젤 투자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각 주주들만의 역할을 좀 명확히 아셔야 되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투자 받는 과정에서 그런 걸 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권리들이 이제 다 나눠집니다. 이게 사실 주주관계약 내용에서 사실 해야 될 부분인데 엔젤 투자자한테 뭔가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많이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SI 투자, 전략적 투자자한테는 업무 관련한 조율을 갖다가 잘해야 된다. FI 투자한테는 주식 처분에 관한 조율을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 주주마다의 역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그 의무와 역할, 권리를 이해를 하시면 협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질문한 것 중에 뭐 진상 주주가 약간 진상이 아니까 꼴보기 꼴보기였죠. 싫은 죄송합니다. 주주. 네. 그런 경우에도 모든 게 이 주주총회 지금 뭐 며칠 전에 통제한다, 뭘 한다 다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될 때는 분쟁이 생겼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이가 좋으면은 다 주주들 전원의 동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도 그런 주주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더더욱 지키셔야 돼요. 이런 모든 걸 지키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절차적 문제,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큰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아예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게 모두 다 헤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지난달 저희 세미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사노무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헤어질 때를 생각하고 창업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실제 이제 계약서를 쓸 때도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 주주들을 모실 때도 그렇기는 한데 이제 소프트뱅크 벤처스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피투자사, 뭐 투자사 막 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헤어질 때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이영구 변호사님? 네, 그렇죠. 항상 좋은 관계를 기본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죠. 이번 보통 관계를 맺었을 때 여기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연결된 회사들이 다 지금 서로 레퓨테이션 이슈도 있고 서로 다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관계가 하나로 끝나지 않죠. 맞습니다. 네. 손 내밀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용구 변호사님도 디라이트 출신이시라고 네,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띄워볼까요? 이제 안 먹긴 하는데 네, 다음 걸 한번 볼게요. 형식적이지 않은 주주총회가 될 수 있도록 피투자사에 잘 안내 드리는 법.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원칙대로 일단 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다 전화 안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형식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네. 피투자사라고 지금 혹시 돼 있으셨나요? 네, 네, 네. 아, 네. 그 보통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관련된 아까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의권, 협의권 관련 내용들도 다 이제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도 피투자 업체가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이슈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꼭 필요하고요.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당연히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중요한 건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사전에 꼭 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설사 이제 계약서 상으로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게 생각해봤을 때 모호하거나 이거는 왠지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꼭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총회에서 이슈들 같은 경우는 딱 대상이 되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그거 말고 그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발생되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잘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투자 받을 때부터 그래서 이 잘 선별해가지고 요즘 투자를 받으시더라고요.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은. 그쵸? 소뱅도 물론 투자를 엄청 받고 싶어 하는 VC 중에 한 팀이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받는 곳에서도 VC를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요. 질문 하나 좀 잘리기는 했는데 요걸 볼게요. 1, 2, 3번 이렇게 해주셨는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답변을 들어볼게요. 이나영 변호사님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 리스크는 우선은 그 주주총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그 결을 거치지 않고 어떤 걸 진행을 하셨을 때는 일단은 만약 등기 사항이라면 주주총회 거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돼요. 등기를 하셔야 되는 등기가 안 되고 뭐 그런 거 외에도 이제 뭐 꼭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관련 거래에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그 주주 중에 한 분이 뭔가 이 실제로 부존재했다. 이걸 가지고 등기를 했다. 보통 서면으로 저희가 많이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었던 걸 있었던 것처럼 했다. 부존재했다. 그래서 상법을 위배할 경우 대표이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안희철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안 했는데 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다 이거죠. 그쵸. 등기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형사처벌도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과태료다. 그래서 아까 전부터 자꾸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참 죄송한데 일단은 그러시면 안 돼. 이게 또 이것도 변호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분쟁이 없으면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투자를 받았거나 경영 과정에서 또는 뭐 예컨대 이 경영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분쟁이 발생해서 왜 안 했는데 했다고 하냐라는 게 발생하는 거여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분쟁을 안 만드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문제가 되면 어쨌든 간에 등기소에 이제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형사 처벌이나 이런 것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무법인 디라이트로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2번. 1번은 이제 질문에 답변 드린 것 같고 2번. 이사감사 보수 한도는 왜 매년 승인 받아야 하는지. 네, 안희철 변호사님. 뭐 이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매년 승인을 받고 이 한도 내에서 임금이 지급돼야지만 뭐 송금 처리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보내드릴 샘플 주주총회에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의안에 대해서 그때 그 해에 이사 감사 보수 한도를 정하도록 저희가 작성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그 정관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관마다 달라요. 그 임원 보수 규정으로서, 그러니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임원 보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정관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주주총회를 한번 하실 때 그 임원 보수 규정을 거기에 임원 보수 규정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사가 뭐 3명이면 3명의 총 보수의 한도는 얼마다.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한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2배수다 3배수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주주총회 결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 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보수나 이런 걸 정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한도나 아니면 액수를 갖다 확 정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원 보수 규정을 통해서 그걸 승인한 방법으로 가면 좀 더 간편하고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기간 단축 동의서의 합법화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 절차 생략이 가능한데 주주 전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이용호 변호사님.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진행되기 전에 당연히 소집 절차를 원칙으로 진행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려면 주주총회 저는 진행하기 전에 받으시면 소집 절차 생략은 가능한 거라서 그 전까지 반해서 보통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3월의 시즌이니까 되게 날짜들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면 이게 사실 주주총회 생략 동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려면 처음에 이사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고 그다음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하고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주주 전원에 대한 동의서 그 소집 통지를 다시 2주 전에 하고 그다음 2주를 쭉쭉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래 동의가 없다면 개최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전원 동의를 받는 등으로 하면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주 대신에 이제 사실상 그 소집 절차 그걸 완전히 제외를 하고 할 수 있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날짜는 그 정기주총의 날짜 정하신 날로부터 뒤로 후순해서 역순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빡세요. 네. 아마도 이게 질문하신 취지가 3월 말일 날 주총하는데 1월에 그냥 동의서 받아서 2개월 후에 그냥 주총해도 되냐라는 약간 그런 취지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전에 미리 사전에 동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에 주총할 건데 2월에 동의 받아놔도 되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언제 전까지 받아야 된다는 건 없는데 다만 주주가 변동이 없고 동의받는 주주의 변동이 없고 뭐 회사 상황이나 이 안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그 재반 사실이 특별히 변화되지 않는 그 기간. 근데 이제 보통 그냥 통지 기간처럼 한 2주, 실무적으로는 한 2주나 일주일 정도에 받는 걸로는 보통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뭔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나영 변호사님께서 짧게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보통 저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그 1인 주주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이 질문 좀 여쭤볼게요. 주주가 1인 개인인 경우와 아닌 경우 참석장, 위임장, 인감도장은 어떻게 챙기는 게 정확한 것인지요?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는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기는 했는데요. 아마 그 투자자나 개인 투자 조합에서 대신해서 이제 주주총회 참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그 대부분 그 투자자 쪽에서는 직원분들이 대신 이제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자 아까 회사로부터 위임 받으신 거잖아요. 그 이때 위임장에는 회사가 주주이시기 때문에 그 회사 주주의 그러니까 회사의 법인인감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게 법인인감이 찍혔다라는 거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법인인감 증명서를 따로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위임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정말로 정당한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이 작성이 돼야 되고요. 참석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따로 양식이 있거나 뭐 정해진 게 있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인감도장을 어떻게 챙기는 게 정확한 것인지요? 라는 질문은 사실은 이거 주주총회 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이게 정당한 위임을 받았다라고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그 방법의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거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보통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만약 그 위임하신 주주분이 개인이시라면 개인인감을 찍고 그에 대한 개인인감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드리고 만약에 법인이라면은 법인인감 찍고 법인인감 증명서를 주시고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게 개인이 인감 증명서가 없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뭐 아니면 그 위임하신 주주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아니면 신분증을 갖고 오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위임한 분으로부터 그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원래 주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챙기는 게 정확한 것인지요라는 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보다는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하나 이게 이분이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임장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이외에 참석장 같은 부분은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하실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류 잘 못 찾으시면 저희가 오늘 제공해 드리는 이 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디테일까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얼추 웨비나에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정말 죄송한데요. 네, 방금 질문에서 네, 다 끝났는데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홍보 변호사님 되게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조합이 이제 투자자인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엄청 많은데 그 도장을 어떻게 챙겨야 되냐? 그러니까 GP, 그러니까 업무집행 조합원 도장이냐 아니면은 개인 투자조합이나 이런 PF에 그냥 도장을 찍으면 되냐? 약간 이런 이슈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도장 찍을 때 개인 투자조합이나 이런 조합원들 투자 조합원들이 LP 플러스에서 한 10명, 20명이 될 수 있거든요. 49명 이하로. 그 경우에 도장은 GP 있죠. 그러니까 업무집행 조합원 그 GP의 도장을 찍어야지만 대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장 이런 거 인감 도장 찍으실 때 그 임의로 만든 조합의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업무집행 조합원 GP의 도장을 찍어야지만 좀 적법하다라고 보니까 그거 다 헷갈리시고 다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굳이 죄송하지만 사회자의 되게 말을 꿀팁인 것 같아요. 딱 예. 제가 끊고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되게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정기주총 앞두고 아마도 해답을 많이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드림플러스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매달 한 번씩 준비합니다. 다음 달은요, 3월 30일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제는 정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